아니, 무겁자. 차례 사이로 요리조리 다니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행 오토바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달려와 오셔가지고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 최근 오토바이의 운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위험천만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일부 라이더들의 무법 질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속에 배달 수요가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수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오토바이의 무법 질주도 덩달아 늘었는데요. 혹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를 보면 좀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위험하다는 헬멧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가시는. 오토바이 아찔하지요. 택시 타고 가도 내 차를 타고 가도 옆에서 쑥 나오니까 이럴 때 많지요.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달려와 오셔가지고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너무 막 정신없이 달릴 때가 있거든. 좀 줄할 수 없을까? 소리가 많이 커요? 너무 커. 너무 큽니다. 기가 아플 정도로. 우리는 아파트 사는데 이게 밤마다 사람들이 그거 배달을 시키잖아요. 소리 밤에 시끄럽다. 이제 너무 기가 아플 정도로. 도로 위 일부 오토바이들은 시끄러운 굉음을 내며 달리고 좌회전이 안 되는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갑니다. 안전모 미착용에 역주행을 하거나 안전모도 없이 인도를 달리고 중앙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주행하는 오토바이까지. 갑자기 끼어들 때나 갑자기 또 뭐 차선 변경할 때 가슴 출렁하지 그러면 사고 날까 싶어서. 이 오토바이는 보면은 소리만 들리면은 우선 차 속력을 줄여야지. 어디서 올라는지 모르니까 잘 뒤에 탁 오거든요. 인도로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가 인도로요? 인도로 많이 다니지. 일단 시장 안에 이제 그 오토바이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걸 막 수수만 이제 물건 실는다고 들어가고 그래. 그 제재는 안 하나요? 그 뭐 저절 사람도 없고 구청에서는 계속 상주를 못 하고. 그래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과연 오토바이들은 어떤 법규를 얼마나 위반하고 있을까요? 저게 지금 역주행인데? 걸리셨다. 근데 저거는 진짜 한두 번 해본 분이 아닌 거라잖아요. 우와. 저기 신호 위반, 네. 제가 아까 30분 동안 이거를 체크한다고 쭉 지켜본 결과 진짜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소리가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찔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 확실히 안전모 미착용이 26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18건. 그래서 총 30분 동안 96건. 이렇게 되면 약 1분당 평균 3건 정도가 나온 거고 그렇게 되면 한 20초당 1건. 이 정도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상암동 50대 배달 노동자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왕복 6차로를 건너다 SUV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통사고의 치명률은 한 1.36%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오토바이에 의해서 치명률은 무려 3.24%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100건 정도가 일어났다 그러면 한 3.2건 정도는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에서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배달 문화가 좀 많이 급증하면서 이제 위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사고도 많아지고 현재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걸 또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작부터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들이 줄줄이 단속됩니다.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도 단속됐습니다. 지금 4만 원 벌점 측정입니다. 이러면 몇 메다예요? 몇 메다가 아니고 횡단보도 너무 알았어요. 외국에 장사하는 거랑 아니, 사람들 다니는 인도로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 끊느라. 차 타고 도로 위로 올라오면 돼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속사정도 들어봤습니다.
혹시 뭐 인도로 다니시거나 하면 보행자분들이랑 조금 뭐 충돌이 있을까 좀 걱정되거나. 한 번씩 그런 게 있는데 자주는 없습니다. 너무 그런가요? 바쁘니까 네. 그런 거 있지. 아, 혹시 저희가 얼마나 바쁘신지 잘 몰라가지고 조금 표현을 해주시자면. 그냥 배달 가니까 빨리 갔다 오잖아. 배달 좀 어디가 빨리 가야 돼. 차가 좀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인도로 가는 건. 만약에 지키게 되면 기사들은 거의 다가 이제 두세 개씩 이제 가지고 가시는 기사들이 진짜 많아요. 네. 만약에 두세 개를 가지면 첫 번째 집은 괜찮아요. 아, 네. 근데 신호가 계속 바뀌고 하다 보면 5분, 10분, 그럼 마지막 집은 당연히 엄청나게 늦겠죠. 그거 가지고 별점테러 하시는 고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늦게 왔다 아니면 우리 거 제일 마지막 온 거 아니냐 그런 거. 경찰에서도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법규 위반을 하고 냅다 도망가 버립니다. 호루라기 불면서 저희가 뭐 경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희가 몸으로 차를 막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래서 나온 대안이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을 부착하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는 뒤에만 이렇게 번호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전면 번호판을 인식해서 단속을 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로는 이 오토바이를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면 번호판 부착이라는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찬반이 팽팽합니다. 실제로 이제 앞면에 전면 부착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카메라를 바꾸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청에서는 지금 번호판이 오토바이가 후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후면에도 찍게끔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되고요. 이 논의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이대로 지켜봐야만 할까요? 지금 현실에서는 경찰이 음주 단속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 방안은 아니거든요.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주가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냥 제 길로만 가면 나무길에 진입 안 하고 차는 차길로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길로만 가면 되니까. 좀 교통법규 좀 준수해갖고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조금만 더 천천히 달려주면 좋겠다. 사람 있을 때만이라도 조금 좀 줄여서 그래도 최소한 신호는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 주행,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